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대부분 학교에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보다 수십 배 이상 높게 검출됐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도난 골프장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혹과 함께 수십억 원의 돈이 사라졌는데 수십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귀농 인구 가운데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달과 경북 지역은 오늘도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곳에 따라 간간히 소강 상태에 들긴 하겠지만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이고요. 경북 남부 지역은 오늘 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계속해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21도, 안동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 장맛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대부분 학교에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보다 수십 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학생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조치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학교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검출돼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학생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우레탄 트랙으로 다니고 트랙 위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한 부직포는 있으나 많아고 교사들도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263개 학교 가운데 70% 이상 학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130배까지 검출됐지만 철거나 교체 등 대책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자체적인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레탄 트랙 대책으로 추경에서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대구도 당분간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해놓고 그런 교육부 추이를 보고 향후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걷어내고 어떻게 물리적인 그런 작업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시간이 좀 걸리죠. 납을 포함한 중금속은 적은 양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심각한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난달 부도난 골프장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혹과 함께 수십억 원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계약서를 분석해봤더니 수십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속보 하나 더 전합니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골프장 법인이 지난 2007년 시공사인 건설사와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입니다. 토목비와 건축비로 모두 425억 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총 499억 원으로 74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됩니다. 영남대학교 건축연구소와 한국기술사회에 의뢰해 2007년과 2009년의 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녹지는 7만 제곱미터가량 늘었지만 실제 돈이 많이 드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용지는 줄어들면서 전체 공사 면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줄었는데도 공사비는 오히려 수십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주는 반면에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녹지 면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사비가 느는 쪽으로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고 그거는 건설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설계 변경이다. 당시 해당 골프장에는 시공사인 건설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건설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사내 직원들을 들어가는 인트라넷 그거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띄워놓고 항상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에서도. 해당 건설사는 전기와 통신공사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면서도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입증 서류는 시간이 지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토지구입 과정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며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채권단 협의회는 공사비 횡령 혐의로도 이 건설사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합니다. 강 의원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다툼으로 분열에 빠진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 당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경우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자신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대구 기업 경기가 하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제조업 200개 회사와 건설업 54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제조업은 73으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은 22포인트나 떨어진 67로 집계됐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위험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 조정과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내수도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데다 공공공사 물량 감소와 민간공사 경쟁 과열로 공사 수익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현금보다는 어음을 남발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데요.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미장과 방수공사를 담당했던 한 영세업체는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의 90%를 150일 만기 어음으로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의 90% 이상 5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여 하도급업체인 저희들은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말을 못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들은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난 공사건에서는 대물이 거의 50% 이상씩 차지했습니다. 이 대물 공사가 거의 좀 난발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물이 있어요. 대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거절하지도 못하는 갑의 횡포인 셈입니다. 참다 못한 하도급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음으로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할인료를 주게 되어 있죠. 그 할인료를 안 주게 될 경우에는 비로소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할인료를 지급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오히려 하도급 업체의 잘못된 시공이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입주 지연과 2차 공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들은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어음 만기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축사를 건립할 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지자체의 건축 허가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축사 부지를 다른 명의로 쪼개서 허가받은 사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축사 건립에 반발한 주민들이 신고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성천 똥물 냄새
봉화군이 다 퍼지래! 봉화군 무랴면의 한 마을. 농산일을 제쳐두고 온 동네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4차례 집회. 이 마을에 들어서는 기업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제곱미터 부지에 한우 8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소축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청정 내선청과 백두대간 수목원을 끼고 있는 마을이 악취와 폐수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봉화 군민의 젖줄인 상수원이 있는 내성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것을 희망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화군은 축사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설명회 한번 갖지 않았고 건축 허가상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상 부지 면적 7,5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축사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두 곳으로 나눠 가족과 지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로 허가 신청 시점도 달리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돈 좀 차용하기 좋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명의 빌린 건 사실인데 먹고 살라고 내가 촌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봉화군은 건축사가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가건에 대해 갖고는 이제 건축사에 대해서 설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봉화군 자체로서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경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건축사와 사업주 간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봉화군은 뒤늦게 이를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인구 11,900여 가구 가운데 경상북도의 귀농인구가 2,200여 가구로 18.6%를 차지해 12년 연속 전국에서 귀농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북 지역이 과수와 시설 재배, 축산 등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했고 다른 지역보다 토지 구입 비용이 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남이 1,800여 가구로 2위, 경남은 1,600여 가구, 충남이 1,300여 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가구의 연령대는 5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4%, 40대가 21% 순이었습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농수산물 판매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햇 복숭아가 수확되기 시작했습니다.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복숭아를 따서 판매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다 보니 제값을 받고 팔려면 일반 도매시장보다는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 농원 주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SNS를 활용해서 복숭아 생산 과정을 소개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층이 두터워지면서 이곳 복숭아는 수확되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쌓이다 보면은 들어가서 검색하다 보면 이분이 유기농 농사 이렇게 짓고 있구나. 그걸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SNS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농 5년 차인 여성 농민도 블루베리를 판매하는데 SNS 마케팅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생과일 상태로 팔아야 하는 농산물이다 보니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요즘엔 마을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까지 함께 판매해 줄 정도입니다. 복숭아도 좀 사다 줘. 그렇게 해서 차태 같은 경우는 100박스 이상 제가 팔아준 경험도 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소비자와 꾸준히 소통하는 농민들이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덤으로 준다는 점에서 남도 농산물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정부가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이 과연 정부 발표대로 가능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대구 경북연구원의 한근수 박사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의 허실을 분석해 봅니다. 네, 그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 발표 한 번쯤 예상을 하셨는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고요. 왜냐하면 김해공항 확장안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검증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공항의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땐 저희 입장에서는 신공항 자체가 이미 기존공항 확장이 어렵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시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과로 낼지는 정말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김해공항에 3,200m의 활주로를 한 번 더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 문제점이 해소가 된 것인지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사실 활주로의 길이보다는 활주로의 방향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북측에 돛대산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 장애물을 회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행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근본에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그 돛대산을 피해서 그러니까 기존 활주로 방향에서 40도 정도를 이렇게 틀어서 돛대산을 회피하는 북쪽의 접근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돛대산으로 인한 위험성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 발표 이후에 제가 SNS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김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소음 같은 문제, 지금 이 새로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방향이 김해공항 시가지를 통과해야만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다. 저희가 대충 이렇게 세하려 봐도 김해시의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지금 저기가 그 활주로 방향이 잡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산 서측에 그 엘코 델타 시티라든지 신규로 개발되어 온 택지들을 전부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소음에 관계된 세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50만 가구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놀라운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검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김해공항 확장에 약 4조 3,700억 원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다 뭐 이런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김해공항 주변은 이미 이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예상한 이 금액보다도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김해공항 주변에 과거에 국토부가 검토했을 때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항들이 지금 질문 주셨던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근본 국토부의 확장안은 그 연구개발 특구를 침범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사업비가 얼마만큼 증액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3,200m짜리 그 활주로 한 번을 더 설치를 하면 미주 노선이나 유럽을 오가는 그 대형 여객기,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은 가능한 것인지? B747 기종 같은 경우는 약 3,800m, A380 같은 기종은 3,500m 정도의 거리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그 기온과 이런 것들을 보정했을 때는 3,200m 활주로 가지고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 확장은 관문공항, 신공항 건설이라는 이 당초 목표와는 하여튼 뭔가 지금 방향이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갖고 계신 겁니까? 실제로 김해공항 확장이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관문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요. 실제 지금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이라는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김해공항과 같은 지역의 하나의 거점공항 형태로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기본 설계라든지 실시 설계를 거쳐서 이 과정에서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실현 가능성에는 좀 약간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1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협력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충전기 설치 동의를 받는 것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됐지만 이번 협약으로 어려움이 해소돼 전기차 보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 사교육 줄이기 실천 운동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학생이 있는 교직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약 70%로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내 자녀 사교육비 줄이기와 방과 후 학교 참여, 사교육 영향 없는 학교 행사 만들기 등 5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계고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 등 사교육 경감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 아들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로 조합원들에게 4천여 통의 전화를 거는 한편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서 아들을 시켜 2만 8천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지지 호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겨루는 2016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가 주최하고 20개 나라에서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500여 명이 참가해 발명과 창의력 2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행사장에는 과학 발명품과 놀이 체험 부스가 설치되고 참가자들을 위한 경주 문화유적 탐방도 함께 진행됩니다.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곳에 따라 간간히 소강 상태에 들긴 하겠지만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지역은 오늘 밤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 또 많게는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또 치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 영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